후보의 공약 내용 잘 들었고 실천 의지도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첨단 복합 창업 특구에 대해서 현재 대전시는 유성, 궁동, 원동 일원이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스타트업 입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창업 스트리트인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후보께서 지금 이런 특구주 내용과 또 대전 스타트업 파크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여겨지는데 바랍니다. 중국 문제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문제 해결을 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우리 이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가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우리 원도심 지역에 이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오느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중구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공공기관이 들어올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들어올 것이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뭐 몇 개가 들어오냐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정말 중구를 살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옛 충남도청 자리에는 창업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경찰서 맞은편인 옛 삼성생명 빌딩에는 테크노파크가 들어와서 창업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 인프라와 연계해서 그쪽을 이제 창업 특구를 조성한다면 그러면은 산업과 주거와 교육과 이러한 이 소상공인들의 창업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업 이와 관련된 그 특별한 특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도심은 다시 활성화되게 되는 것이죠. 유성에 있는 것과는 차별화된 창업 특구이기 때문에 유성과 중복된 같은 내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은건 후보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유성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공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또 공모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전에 이렇게 비슷한 스타트업 파크를 2개씩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보관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특구, 창업 특구를 지정한다면 이제 뭐 각종 세제 혜택, 여러 그 규제의 완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창업의 꿈을 꾸는 분들이 우리 중구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유성하고 자꾸 이제 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유성이 좀 청년들을 위한 창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 중구는 그보다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고령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업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5개 구 중에 가장 고령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를 어르신 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창업특구는 또한 이 노인들 일자리, 이 중장년들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의 일자리와 또 관련된 그런 창업특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뭐 이 특구 지정이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라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후보님은 지난 2006년에 중구청장에 출마한 것을 시작으로 구청장 선거에 3번 출마하시고 국회의원에 1번, 총 4번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2006년 처음 구청장 출마 때부터 보문산 관광단지 개발, 타워, 또 2016년에도 보문타워 건립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질문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구청장 할 때부터 보문산 타워, 즉 보문산 프로젝트 6개년 계획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계획도 필요한 것이고 특히 지난 권선택 시장님 계실 때에는
대전시 70년을 맞이해서 타워를 완성하기로 다 추진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호태정 시장과 약속을 또 했습니다. 대전의 상징성인 랜드마크 보문산 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보문산, 또 옛 충남도청 부지, 대전역과 연계해서 우리 대전에 체리형 연구단지를, 여행단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대전시와 저희 같은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하루아침에 실현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건 아니고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권선택 시장께서 중도에 불미스럽게 사퇴한 일이 벌어져서 그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진을 해서 이번에는 꼭 완성을 시킬 테니 혹시 황홍북에서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중구의 상징 타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은아 후보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네, 답변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대전 참여연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해 발표했었는데 이 후보님의 공약 이행률이 16.6%에 불과해서 좀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20대 총선 공약과 21대 총선 공약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이 후보님이 공약 이행률도 저조하고 4번 선거에 나오실 때마다 재탕, 3탕 공약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황 후보님도 겪어보시기면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구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정을 끌어가는 구청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에서 또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국비와 지방비가 서로 매칭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잘 맞아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저의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약 중에서 보문산 관광벨트화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지금 대전, 세종, 청주 메디칼 폴리스를 조속한 형성 이거는 제게 아니고 정용이 대덕구 겁니다.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또 충남 도청사 부지 조속한 매지 부입 이거 매지 부입비 올리면 다 끝납니다. 또 뒷길 인사동 거리 초청 완성했습니다. 또 대전극장동 7080 추억의 거리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 유천동 우한도로 이것도 다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완성이 안 됐을 뿐이지 이런 사업들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연차적인 사업이라 완성이 되면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행이냐 미행이냐 잣대로만 평가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정해진 순서대로 6분간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정책이나 공약과 무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글쎄, 우리 황운하한테 이런 물음을 해도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실하게 깔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찮게 선거 공문을 보니까 직업이 정당인으로 피가 되어 있어요. 근데 황운하의 직업은 현재는 경찰 공무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수입을 얻는 목적으로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황 후보자께서는 아마 우리 유권자들께서 혹시나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황 후보의 직업이 공무원이 아니고 정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현직 경찰 공무원이 맞습니다. 네, 현직 경찰 공무원이고요. 또한 민주당 정당 가입을 한 정당인입니다. 그 정당인이라는 직업도 맞고요. 또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도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논란거리 중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53조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사직은
사직서가 접수진 대로 본다고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유권 해석에 해서 괜찮다 할지는 모르지만 황운하 후보의 성격으로 보면 이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규정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이 취지가 재선을 노리는 구청장이 있다면 그 밑에서 일하던 부구청장 등이 출마해서 서로 적으로 돌변하는 이런 상황일 때 사표로 수수리를 지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조항인데 우리 황 후보는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황 후보는 지난 1월 29일 개정 국가공무원법에도 아예 징계 의결 전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직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을 했었고 또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서 공무원 신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란을 느낄까 봐 제가 쉽게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고 후보님께서 부단체장이 출마할 때 사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규정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건 하나의 사례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입법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제가 현재 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 19대 때도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현직 공무원을 유지한 채로 당선되었고. 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성질 설명이 충분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분도 임기를 다 4년 임기를 다 채우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월 6일자 기사를 보니까 우리 황 후보와 같은 당 예비후보께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을 했고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황 후보는 직위가 해제되어 출근의 의미가 없다. 출근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저는 이제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선거운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급여를 받고 계시지요.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의기사를 밝히셨는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제가 직위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받는 급여는 그 월 급여 60%를 받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전부 기부하기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기부하기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퇴직을 하지 않은 것은 제 의사가 아니고 검찰이 제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그런 장애물이 쳐놨기 때문에 방해 공작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선거 출마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황 후보니까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합법적입니다. 예. 네, 합법적이고요. 또 저는 지금 그 급여를 받고 있지만 그 대신 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퇴직하면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가능하면 질문은 짧게 답변을 충분히 듣고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가 6분간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님의 의정보고서나 홍보물을 보면
분야별로 수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참 많이 애쓰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에 9,294억 6,9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 대부분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램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라기보다는 대전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고 트램 노선에서 배제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지선이라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호수에 따르면 트램 건설에는 국비가 4,711억, 시비가 3,141억 원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나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총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 확보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요? 그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황운하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트램만 해도 지금 8천억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됐다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광역철도망도 그것만 해도 2천억이 넘습니다. 다 대전시와 관련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전시에도 연관이 있고 우리 대전 중구에도 연관이 있는 국비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우리 대전 중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제가 역할을 해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례를 들면 충남도청 부지 문제만 해도 그것이 총 802억입니다. 서대전 6구 지하화 문제만 해도 그것이 근 900억이 됩니다. 태미국의 지하화 문제도 약 300억이 됩니다. 지금 대흥동에서부터 옥계동 끝까지 대전시의 하수관로가 너무 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년 연차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1,600억이 넘습니다. 또 주차장만 해도 대흥동 사거리에 상생주차장을 해서 그것이 약 300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이고 그 외에도 호남선의 직선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이나 대전시비나 구비가 포함된 것은 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린 것이고요. 예, 총 사업비에 시비 구비 부담분이 분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확보 기여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도 총 사업비 1조 8,782억 4,200만 원 이렇게 뭐 천문학적인 숫자에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근거는 좀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 이 후보님이 확보한 특별교부금 보니까 4년간 확보한 특별교부금이 사실 특별교부금은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이 크게 좌우되는데요. 202억으로 4년 평균 50.61억에 불과합니다. 유성의 조승래 의원은 한 해 91.5억 원 특별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급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의원 개인의 역량에 관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조 원의 사업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고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교부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황운하 후보도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경험을 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6년도만 해도 제가 특별교부금이 포함된 사업들이 황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큰 차이를 냅니다. 지금 2016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약 548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소평가하신 것 같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에게 교부금 줄이기 차이가 납니다. 조승래 의원 말씀하셨는데 조승래 의원은 여당 의원이고 저는 야당 의원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교금 확보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예. 네네. 마지막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50여 년 중구를 위해 일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중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50여 년 중구를 지켰는데 중구는 그 사이에 많이 쇠락했습니다. 쇠락한 이유, 서구 유성구는 상전백해되는 동안에 우리 중구가 쇠락해 있는데 지킨 것만 내세운다는 것이 주민들이 어떤 설득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중구 지킴이 50년, 중구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정치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중구가 공동화가 생긴 겁니다. 근 30년 동안에 걸쳐서 중구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들이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구청장 하면서 많은 일들을 벌여놨고 원도심 활성화해서 올해서 4년간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황운하 후보께서 수건 사업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 또 구민회관 또 보건소 소방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해결 방법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년 된 노후 그 청사가 4군데 있습니다. 그 노후 청사에 대해서 노후 주민센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부 C등급, D등급 받았죠.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중구청에서는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서 신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래통합당 구의원들이 이제 반대하셔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노후된 주민센터 청사를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중구청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이게 트렌드가 이 공공청사를 오로지 그 공공청사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익시설, 편의시설,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즉 주민의 혈세를 안 들이고도 질 수 있는 이런 그 방법들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예컨대 중구청사도 그 동구청처럼 빚 많이 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 혈세 없이 LH라든지 민간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신축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은건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 중에서 황운하 후보가 주민센터를 짓는데 중구에서 그 기금을 쓰려고 그랬는데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못 쓰게 해서 못 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황운하 후보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히려 속기록에도 구의원들 속기록에도 보니까 구의원들이 지차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안 한 겁니다. 그렇지 좀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십시오. 네, 황운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은건 후보님도 그 지난번에 이번에 공약 때 주민센터 노후 주민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미래통합당 구의원들이 반대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래통합당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제가 확인한 대상은 바로 이 중구청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미래통합당 구의원이 반대해서 이것을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은 또 그걸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우더라. 그러면은 국회의원 따로 미래통합당 구의원 따로 엇박자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아니고 지금 황운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재정안정화 기금이 목적이 거기에 쓰려고 했던 계획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쓰려고 했던 걸 반대를 한 거지
주민센터 짓는 거에 반대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나마 속기록을, 구의회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정확히 아시라고 보고 이 시급하게 주민센터 노후화된 것들은 새로 지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폐지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검찰 자체를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참 의외입니다. 우리 황운하 후보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참 저로서는 참 의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수처는 없어져야 될 겁니다. 만들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검경개혁을 주장하고 계신 황운하 후보께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면 공수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공수처가 필요합니까? 공수처가 없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장모인지 이분들 조사를 할 수 없다? 그것도 오해가 있는 말입니다. 정해진 대로 제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공수처가 없어서 안 된다? 저는 그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 검찰 그러면 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검경개혁을 그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그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공수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 거고, 많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아가겠다라는 게 구조가 지금 공수처입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서 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황 후보께서도 이 계속 검경 개혁을 주장하시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검찰 개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시겠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례에서도 자, 황운하 후보님 보충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30초 내에 질문하는 겁니까? 네. 네.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를 스스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더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뻔한 증거가 명확한 사건을 검찰은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김학의 사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단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검찰개혁을 통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찰 개혁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검찰 개혁이 전 제대로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안 돼 검찰의 힘이 막강하다.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 그 위에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 발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옥상 옥입니다. 공수처는. 과연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지금 검찰에서 하는 것처럼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그럼 또 위에 공공수처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공수처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황운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검찰개혁만 제대로 한다면 다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운하 후보가 지금 연루된 것이, 기소인 것이 결국 과연 경찰로서 바람직한 일인가,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